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오늘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불이 나게 교수님이 와가지고, 저희가 8시 있다가 밤에 중국 바이어, 아니다, 오늘은 베트남 바이어들이 오셔가지고, 을지로에서 저녁 미팅이 있어요. 행사 미팅이.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지금 와가지고 사장님이랑 같이 공장, 화장품 만드는 제조 공장 투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곧 4시부터는 우리 샵 잘하는 집 홍대에서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이제 을지로에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미팅을 하고, 내일 오전에 회사 다시 방문해서 브랜드 스토리부터 제품 내용 쭉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저녁 미팅이 있어서 저녁 그 수업 찍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1, 2, 3교시 끝나고 불이 나게 이제 와가지고 교수님은 요거를 찍고 이제 다시 저녁 미팅을 가려고 빠르게 켰습니다. 수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 4시 반까지 빨리 찍고 출발하는 걸로 일단은 할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 하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파일이 있을 것 같은데, 파일을 좀 열고, 화질이 조금 안 좋아도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절 앞기는 여기서 찍었었거든요. 얼굴 안 나오게도 찍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공유가 잘 됐나요? 우리 저번에 한 108, 기억으로는 보이는 게 181페이지인가 118페이지까지 우리가 했어요. 어, 수업을 하면 할수록 공중위생 관리학이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오전에 피부학 시간에는 여드름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공중위생과 공중위생 보건, 우리 위생에 관련된 게 조금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질병이라든지 여드름이 환자라든지 그런 고객님들이 내방했을 때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공중위생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181페이지 포도상구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여드름 피부할 때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대해서 조금 피부에서 포도상구균에 대해서 상재균, 내 피부에 살아있는 원래 균인데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염증이 안 좋아 생기는 뭐 피 아크네나 씨 아크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런 균들이 되게 우리 몸에는 원래 다 살고 있는 균이지만 피부 컨디션이나 장 컨디션 또는 여러 가지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질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평소의 위생 상태라든지 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물을 만지는 직업 또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던 뭐 네일을 하던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와 면 대 면으로 만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염의 위험들이 조금 있는 우리가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제일 많이 접촉면이 클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사실 네일 아트를 하면서 우리 요즘엔 전동 드릴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갑에 피가 났을 때 이런 감염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음, 헤어는 뭐 특별히 없지만 뭐 커트를 하다가 내 손을 잘라서 또는 고객님 귀가 잘라서 피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들 또는 메이크업은 특별히 뭐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은 제일 감염에 대한 위험이 큰 게 브러쉬. 오늘도 여드름 피부 하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브러쉬 세척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같이 피부 수업도 하고 헤어 수업도 하고 메이크업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브러쉬를 사실 내 얼굴에 사용하는 건 특별히 뭐 상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내가 남한테 한번 했을 때 그걸 바로 세척하고 어떻게 말리는지 거기 안에 균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좀 크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퍼프 사용 내 퍼프도 우리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 퍼프에 있는 포도상규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뭐 똑같죠. 여러 가지 내가 손으로 하지만 손에 얼만큼 우리가 잘 세정을 하고 하는지 뭐 이런 눈 점막 아이라이너 이런 뷰러 찝는 거 이런 부분들에 다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균들이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좀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 미용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생이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철칙적으로 좀 지켜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 보건하기 사실 되게 재미없는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이 되고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미용도 올림픽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인데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깎인대요. 그래서 올림픽, 미용 올림픽 그 피부 경진 대회에서도 우리들 몇 년도에 나갔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 친구가 4등을 한 거예요. 점수 깎인 거를 보니까 다 한 번 하고 손소독, 한 번 하고 손소독 이런 소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위생 교육이 우리나라가 완전 철저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 수업이 재미있는 수업도 아니고 우리 공중보건학은 항상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때도 재미없었고 들어도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는 수업은 아니어가지고 음. 사실 피부 수업도 재미없지만 더 재미없는 수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조금 서두에 해주고 싶었고요. 사실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요즘에 뭐 다른 업계 이야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없어서 그런 사이사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2학년 친구들은 MT에서 만났고, 가면서 복도에서 이제 만나고, 교수님 인스타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나갈게요. 포도상규균의 원인 세균으로는 생화학적 성상에 따라서 황색 포도상규균과 표피, 그러니까 빨간 색깔, 황색 표피 포도상규균, 부생성 포도상규균의 세 종류로 구분이 되면서 포도상구균의 50% 이상이 독소를 생산한대요. 황생포독상규균은 그램 양성의 구균으로 아포는 형성하지 않고 이 균은 통성혐기성이고 보통 한천 배지에 잘 발육하며 7.5%의 염화나트륨 함유 배지에서도 잘 발육을 한다. 그러니까 배지가 이렇게 살내에 들어있는 거 우리 한 배지라고 하거든요. 그 배지에서 얘네들을 배양했을 때 통기성, 산소가 공기가 통하는데 한천 배지라고 해서 천이 있어요. 그 천에서 잘 발육을 하면서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같은 그런 짠 데서도 잘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독 증상으로는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아서 평균 3시간 전으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증상으로는 먼저 경부 압박감, 경부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타액 분비 증가, 침미 증가,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과 설사가 차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토는 상당히 심한 편이며 때로는 점액이나 혈액이 섞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발열, 열은 거의 없어서 38도 정도이며 체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완치가 되며 후유증이나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게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지고 죽지는 않아서 그래도 굉장히 고위험군의 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원인 식품으로는 이 균은 사계절을 통하여 발생하지만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5월에서 8월 발생률이 높고요. 원인 식품은 우유나 그 가공품, 유제품, 도시락, 빵, 과자, 쌀밥 등 전분을 주로 한 식품, 기타 어패류나 그 가공품, 두부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 균은 염화나트륨 농도 10% 이상인 염장식품에서는 거의 증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젓갈이라든지 염장, 그러니까 장을 담궈서 우리 짠 것들에는 거의 증식하지 못한대요. 예방법은 식품 취급자나 조리 종사자는 개인 위생에 유의를 하고요. 식품은 저온에 저장하며 균의 증식을 방지한다.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빨리 먹고 식품의 오염원이 되는 식기 등은 멸균 처리를 한다. 그리고 식세기에 들어가면 고온 살균이나 밖에서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 4월, 5월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냉장고에 꺼내놔서 밖에 있는 상온에서 이런 균이 발생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4, 5월에 되게 많이 기승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 알고적인 대표적인 식중독. 보툴리누스균은 그램양성 강균으로 아포가 뭐냐면 입이에요. 아포를 형성하며 편모가 털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통기성 형균이고 보툴리누스균은 최적의 발육 온도는 30에서 37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 정도로 따뜻하면 얘가 잘 만들어진대요. 독소에 따라서는 3.3도에 따라 발육하는 것도 있고 이 균의 독소는 80도에서 15분간 또는 100도에서 2에서 3분 동안 가열하면 독성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끓이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독소는 신경계에 작용하며 산에는 안정하고 소화관 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하여 분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중독 증상.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이나 빠른 경우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기도 한다. 주된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나 복시, 안검하수, 동공 확대 등 안구 관련 증상이나 타액 분비 저하, 언어 장애, 연하, 곤란 등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마비 등의 증상이 일어나 사망하기도 한다. 대체로 증상이 발생한 후 4일에서 8일 이내에 사망하는데 10일 이상 생존하면 회복이 된다. 치사율은 30에서 80%로 매우 높다. 원인 식품으로는 햄, 소세지 등 식육제품이나 닭고기, 어류의 훈제품, 과일이나 야채, 병조림 및 통조림 등의 식료품인데 특히 가열이 불충분한 경우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토양에 의해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병조림이나 통조림 제조 시에는 가열을 충분히 한다. 식품을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연독으로 넘어갈게요. 식물성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독버섯류, 우리나라에는 향기가 좋고 영양가가 우수하고 식용에 이용되고 있는 버섯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한 것이 많은, 그러니까 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선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이 자연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버섯독의 유독 성분으로는 무스카린, 류린, 콜린, 무스카리딘 등이 있으며 중독 증상으로는 위장장애, 콜레라성 증상, 신경계 장애 등이 있다. 버섯의 감별법. 되게 세로로 갈라지기 쉬운 것은 식용할 수가 있고요. 악취가 나는 거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색이 진하고 아름다운 것도 독이 있고 되게 턱받이가 이렇게 위에 버섯 모양이 있고 밑에 턱받이가 있는 애들은 독이 있고 유즙을 분비하는 것들이 독이 있고 물에 넣고 끓였을 때 은수저가 검게 변하는 것은 독이 있는 거고 그 밖에 유독식물로는 우리가 감자가 햇빛이랑 만나면 초록 색깔로 초록 색깔로 변하는데 그게 우리 감자의 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나 또 그렇거나 미숙한 매실이나 살구시에 독이 있다고 하고 독미나리, 피마자,
모카씨 등이 우리 식물이지만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물성에는 복어랑 조개류가 제일 독이 있죠. 복어독은 테트로도 톡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난소와 간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장이나 피부에 다량 존재하고요. 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신경계, 그러니까 여기 막 복 잘못 먹어서 이렇게 구안화사처럼 한쪽이 얼굴이 좀 마비되는 신경계 증상이 많고요. 지각마비나 운동장애, 호흡장애, 위장장애 등이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요리를 섭취하도록 하며 사용된 조리기구는 철저히 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조개류. 섭조개나 검은 조개는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 프로토고니오톡신, 모시조개는 베네로핀 등이 있대. 우리 말한 요 톡신 있잖아요. 보톡스에 들어가는 톡스가 이 톡신, 독이란 얘기예요. 보톡스 독. 그래서 이 톡신이 들어가 있는 거는 독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독을 인위적으로 신경계에 맞아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는 보톡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톡스는 톡스라고 해서 그 보톡스다. 그다음에 화학적인 식중 도구로는 식품 첨가물, 아우라민, 로다민, 파라니트로 아닐린, 실크 스칼렛, 그 밖에 타르색소. 유독성 보존료는 붕산, 포르말린, 플로로 화합물, 유독성 표백제는 롱가리, 니트로겐, 트리클로라이드 과산화수소, 유해감미료, 둘신, 시클라메이트, 에틸렌 글리콜, 그 밖에 화합물은 메틸알코올, 비소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제조 가공 중 혼입이 안 되는 유해 물질, 비소 간장 사건, 비소 우유 사건, 요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포장재 등에 기인하는 유해 물질로는 구리, 아연, 카드뮴, 안티몬, 주서, PVC, 비소, 납, 형광증백제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 변질로는 식품의 부패, 식품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요인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되어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변질 또는 열화라고 한다. 부패란 일반적으로 육류나 달걀, 어패류 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발생하는 유해한 변질을 말한다. 부패는 지방이 분해하는 산패, 지방이나 당질식품이 변질되는 변폐와는 구분이 된다. 부패 판정 검사, 걷는 검사.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오감에 의한 검사법으로 개인차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미생물학적 검사, 식품 중에 생균수를 특정하여 판정한다. 식품 1g당 1ml당 107에서 108이면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합니다. 화학적인 검사, 육류식품의 휘발성 염기 질소나 pH 등의 함량 변화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염기 질소가 30에서 40 마이크로 퍼센테이지면 초기 부패로 판정한다. 물리적 검사, 식품의 경도, 점성, 탄성 및 전기 저항 등을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측정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식품의 보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보존 방법으로는 가열법이 있고, 화학적인 보존 방법으로는 영장법과 산보존료 첨가법, 훈연법, 천연물 이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식품의 보존. 일단은 제일 많이 보존할 수 있는 거는 끓였을 때 가열에 의해 미생물을 사멸시켜서 부패를 막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80도씨에서 30분, 호절을 형성하는 세균은 12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대요. 가열에 의하여 식품의 고유 풍미가 손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네, 냉장 및 냉동법. 저온 상태로 식품을 보관하여 미생물 증식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신선식품을 0에서 10도로 보존하는 것을 냉장이라고 하며 0도 이하로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냉동이라고 합니다. 건조법. 식품 중에 수분을 제거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40% 이하의 수분량에서 미생물 증식이 감소하며 13에서 15%에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됩니다. 지나친 건조는 식품 고유의 특성을 저하시키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및 방사선 이용법. 자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방법으로 식기 등에 국한되어 사용이 된다. 우리 자외선 소독기에다가 펫붓이랑 스파츌라랑 유리볼이랑 넣어서 소독하는 포메도랑 이런 뭐랄까 철제로 니켈로 된 것들 우리가 넣어서 소독을 하잖아요. 방사선 이용법은 CO6C 말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식품의 발화 억제나 살균 및 살충 및 살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화학적 보존법, 염장법 및 당장법. 식염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탈수작용에 의해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이고요. 식염은 10에서 20%, 설탕은 40에서 50% 정도로 사용이 된다. 젓갈이나 김치, 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젓갈이나 김치는 식염, 소금을 넣어서 10%에서 20% 짜게 만드는 거고, 잼은 설탕을 넣어서 40에서 50% 당도를 높여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보존료 첨가법. 부패세균의 최적 pH인 중성이나 알칼리성을 피하여 식품의 pH를 산성으로 조절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보존료 첨가법은 보존료의 정균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소량만 사용하도록 주의를 합니다. 훈연법. 연기 속에 포르말데히드, 아세톤, 개미산 등의 살균작용에 의한 보존법을 말하고요. 천연물 이용을 통해서 마늘, 고추, 겨자 등 강한 항균작용을 가진 식품이나 항균작용이 있는 허브류, 세이지, 로즈마리, 타임 등을 이용하면 조금 더 항균이 올라간다고 해요. 세이지, 로즈마리, 타임. 요거 세 가지가 우리 천연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고, 마늘, 고추, 겨자. 항균식품 같이 먹었을 때 고기랑 조금 더 배가 아프지 않고 고기가 덜 익거나 이런 신선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을 세정해주는 작용을 하는 천연 물질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조금 틀어놓을게요.